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생명의 무대에서 수백 가지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응답하라 바이오. 안녕하세요. 김흥빈입니다. 혹시 게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게딱지를 딱 열고 탁 잘라보면 아주 그냥 탱탱하고 단단한 게살이 아주 간장에 잘 배어있죠. 밥도둑이죠. 근데 이 가만히 보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날 것 같은데 맛을 보면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익은 건데 덜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미묘한 식감 변화. 그 안에는요 생명의 핵심 구성 요소인 단백질의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단백질은 생명체의 거의 모든 기능에 관여하는 이거 아주 슈퍼맨, 슈퍼 분자입니다. 단백질은 물질 대사의 주인공이거든요. 세포 속의 일꾼이에요. 생명체의 만능 연기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생명이라는 무대에서 그냥 수백 가지의 배역을 완벽히 소화해내는 배우와도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백질이 단 20가지의 아미노산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시면 되니까요. 그 가운데 몇몇 아미노산은 우리 몸이 직접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밖에서 흡수해야만 하죠. 그래서 이런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먹는 고기와 콩, 달걀 속 아미노산은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피부와 근육, 효소, 심지어 생각과 감정의 일부까지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됩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단백질이 생각과 감정까지 만들어내냐고요? 뇌도 단백질 아닙니까? 단백질이 중요하고요. 또 감정을 조절하는 이 신경 전달 물질도요 아미노산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티로신이라는 아미노산은 도파민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세로토닌을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제가 앞서서 단백질은 단 20가지 아미노산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아미노산 하나하나가 마치 레고 블록처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 연결을 우리가 펩티드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쭉 길어지겠죠. 실처럼. 그러다가 이 길어진 사슬이 접히고 뭉쳐서 복잡한 입체 구조,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다시 간장게장 얘기로 돌아와서요. 간장게장 살은 어떻게 그렇게 탱글탱글할까요? 게살 역시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게장을 담글 때 보통 간장을 끓여서 붓지 않습니까? 물론 한 김 내에서 식힌 다음에 좀 붓죠. 이렇게 뜨거운 따끈한 간장을 부으면 단백질 성격이 바뀝니다. 이걸 생물용어로는 단백질 변성이라고 합니다. 따끈한 간장이 게살에 닿으면 단백질이 원래 구조를 잃고 다시 뭉치는 화학적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부터 요 요리 속 과학을 좀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게장에 붓는 간장은요, 제가 앞서서 그 장아찌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끓인 다음에 한 67도 정도로 식혀서 붓거든요. 요 온도 아주 절묘합니다. 단백질 구조가 일부 풀렸다가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엉키기 좋은 그런 열 변성 온도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왜 달걀이 익으면 그 신자가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게살 단백질도 구조가 바뀌면서 이 탄탄한 식감을 주게 되는 것이죠. 또 간장에는 염분이 있잖아요. 소금이 많단 말이죠. 소금이 많으니까 삼투압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게살에서 물이 좀 빠져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조직이 수축되면서요 더 조밀하고 단단한 구조가 형성됩니다. 게다가 이 소금은 단백질 표면의 전하를 또 변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단백질끼리 더 잘 달라붙고 응고되게 도와줍니다. 간장은 약산성이에요. pH가 4.5에서 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간장 발효 과정에서 유기산이 생기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 요인도요, 이 단백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구조를 흔들어 깨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간장을 끓여서 붓게 되면은요, 단백질은 제 모양을 잃고 서로 엉키면서 새로운 구조로 뭉칩니다. 이렇게 해서 식감과 맛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말이 나온 김에 단백질 구조를 조금 더 알아보죠. 아미노산은요, 하나의 탄소 원자에 4개의 부품이 붙어 있습니다. 아미노기, 카르복실기, 수소 원자, 그리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곁사슬, 알기라고 부릅니다. 이 알기, 이 곁사슬 덕분에 아미노산마다 개성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아미노산은 다 똑같고 알만 다른 겁니다.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가 연결되면 이게 바로 펩티드 결합이거든요. 그러면서 싹 하나 물이 빠져요. 탈수 결합입니다.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결합이 탈수 결합이에요. 뭔가 만들어질 때는 주로 탈수 결합입니다. 그리고 뭔가를 분해할 때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그렇죠. 물이 들어가는 가수분해가 아주 흔하죠. 펩티드 결합은요, 마치 레고 블록을 연결하는 것 똑같아요. 단백질은 이렇게 만들어진 아미노산 사슬을 바탕으로 4단계의 조형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1차 구조는요, 일렬로 연결된 아미노산 사슬입니다. 비유로 말한다면 생명의 실타래라고나 할까요? 실처럼 단순하지만 여기에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죠. 2차 구조는 실타래가 부분적으로 꼬이거나 접혀서 나선 알파 헬릭스 또는 병풍 베타 시트처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종이 접기의 첫 단계랑 비슷한 거죠. 3차 구조는요, 이 곁사슬들, 알기, 이 곁사슬 사이에서 각종 결합, 수소결합, 이온결합, 이황화결합, 이름은 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결합, 화학적인 우정이 생기면서 얘들이 그냥 굉장히 복잡하게 그리고 정교하게 입체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터실로 짠 인형 같다고나 할까요? 4차 구조는요, 이거는 2개 이상의 폴리펩타이드. 자, 폴리펩타이드. 제가 아까 앞서서 결합이 펩티드라고 그랬잖아요. 결합이 많으니까 뭐다? 폴리펩티드. 단백질을 말하는 거죠. 2개 이상의 단백질이 모여서 하나의 팀을 이루는 거예요. 일종의 어벤져스가 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헤모글로빈을 한번 볼까요? 이 헤모글로빈을 보시면 4개의 단백질로 되어 있죠. 알파 체인 2개, 다음에 베타 체인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이죠. 그리고 거기 철이온이 있죠. 우리가 철분이 중요한 이유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정교한 구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운 열, 강한 화학물질 등 이런 걸 접하게 되면 단백질의 화학결합이 끊어지거나 망가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구조가 풀어져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이걸 변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앞서서 계란을 삶으면 흰자가 있고 단단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단백질이 물에 녹지 않은 상태로 완전히 병성돼서 응고된 겁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은 다시 온도가 내려가도 절대 다시 투명한 날 달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요, 가벼운 스트레스라면, 온도가 살짝 올라가는 거라면요, 단백질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복원이라고 그래요. 계속 물에 녹아있는 상태로 있다가 잠깐 이 구조가 약간 어긋났지만 다시 정상 온도가 회복이 되면 재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열이 심하게 나면 위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속 단백질이, 얘네들이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해요. 효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역할을 하는데 우리의 몸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이 나면은 얼른 열을 내려야겠죠.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생명의 무대에서 수백 가지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폼에 살고 폼에 죽는 이 단백질은요, 오늘도 우리 몸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요, 오늘 영상은 장아찌 영상에 달린 질문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이 장아찌 영상에 좋은 질문이 또 달렸어요. 이분은 이제 원래 장아찌를 담글 때 식품용 와인과 식초를 같이 넣어주면 끓이지 않아도 장아찌가 된다고 하시면서 이건 그런 발효 아닌 거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정말 좋은 관찰과 질문입니다. 그럼 이건 발효가 안 된 건가? 라는 이 질문은요, 장아찌와 발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입니다. 네, 끓이지 않고 술과 식초를 넣은 장아찌는 발효가 억제된 장아찌입니다. 생물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요, 발효가 거의 일어나지 않거나 아주 미미하게만 진행되었을 거거든요. 그 대신 식초의 산도, pH와 알코올의 힘으로 이 미생물 활동을 억제해서 이 맛과 조직을 단단하게 고정한 그런 상태로 보존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한 다음에 냉장 보관까지 즉시 한다면 발효를 상당히 억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술, 식초, 그리고 냉장 보관, 이 조합은 이 발효를 억제하면서 맛을 그대로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생물학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거는 발효를 통해서 익은 게 아니라 그냥 멈춘 채로 간이 잘 밴 장아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간장게장으로 했는데요, 단백질 변성도 중요하지만 사실 간장게장은 동물성이잖아요. 살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장아찌에는 반대로 열을 가하지 않고 알코올과 식초,
초산으로서 장아찌를 만든 거거든요. 결국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 효과는 같은 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생물도 다양하고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